제시했던 제목은 이거 아프기는 하지만 병든 것은 아니다가 아니었고요. 근데 아프다는 것과 병들었다는 것 뭐 이거였는데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께서 제목을 좀 바꿔주셨어요. 근데 바꾼 제목이 훨씬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좀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잘 된 제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상으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신의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예,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문장은 이 시를 꼽은 이유는 이 마지막 문장 때문이죠.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 문장. 예,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병들었다는 것과 아픔이 서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요. 자, 병과 아픔의 구분. 뭐 병들었는데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병과 아픔이 상당히 구분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술을 좋아하고 심지어 담배까지 피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죠. 갔다가 저는 분명 지금 아프지 않지만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저도 모르는 병이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죽은 어떤 환자의 몸을 부검한 결과 말기 환자였다든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병이 진행되지 않는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픔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병과 아픔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 좀 더 좀 학술적 용어로 쓰면 질병과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픔, 디지즈와 질환, 일리스의 구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강의를 계속 듣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사전에 그 사전적 정의 정도는 한번 좀 보고 그 바탕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과 질환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거 일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좀 혼란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분명히 좀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건강하지 않음의 생물학적 차원으로서 본질적으로 생리적인 기능장애를 말한다. 그리고 질환은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주관적인 또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 네. 먼저 자연주의적 관점과 기본주의 관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쉬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제가 병들었지 않았다. 그러면 건강하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상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주의적 관점과 기본주의 관점은 이 정상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정상적이라는 것이 자연적 사실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연적 사실이라고 보는 입장이 자연주의적 입장이라면 규범주의 같은 경우는 정상성이라는 것은 사실일 뿐만은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인 가치 판단에 개입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규범주의입니다. 제가 여기서 규범주의라고 했을 때 규범주의도 사실 강한 의미의 규범주의가 있고 약한 의미의 규범주의가 있는데 저는 오늘 강연에서 약한 의미의 규범주의만 사용하겠습니다. 그 강한 의미의 규범주의자들이 없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신체의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강한 규범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좀 찾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신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체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강한 의미의 규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다고 말한다면 그건 내가 너를 싫어한단 말이다. 내가 그 사람이 싫다는 말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규범주의는 약한 의미의 규범주의로서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질병을 정상적인 것, 곧 노멀하다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자연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과 질병도 자연적 사실입니다. 반대로 규범주의에서는 정상적인 건강과 질병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은 가치 독립적인 개념이에요. 돌이 땅으로 떨어지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건강하다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적 사실이고 따라서 가치 독립적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가치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규범주의 입장에서는 사회문화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사회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과 질병은 규범주의 입장에서는 가치 함축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과 질병이라는 것이 가치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이 치료의 중립적인 이론적 개념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건 세포가 무한히 증식한다는 자연적 사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무한히 증식한다는 담백한 사실만 있고 그것을 치료할까 말까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상성이라는 건 자연적 사실이고 건강과 질병은 자연적 사실이고 따라서 가치 독립적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도 중립적입니다. 반면에 사회문화적인 문화적 규정이라고 건강과 질병을 가치 함축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규범주의에서는 치료라는 것은 요구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질병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무엇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치료를 함축하는 실용주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연주의에서는 건강과 질병이 서로 대칭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자연적 사실,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연적 사실이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게 건강해요. 반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 상태가 아니면 그게 질병이고 서로 대칭적인 개념이 반면에 규범주의에서는 질병과 건강이라는 것이 대칭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여기서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건강일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더 높은 차원의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1943년 세계건강보건기구가 새롭게 규정한 건강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의 부재나 나약함의 부재일 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복지, 웰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건강 개념이고요. 질병과 질환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규범주의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질병이라는 것이 질환의 한 부분 집합이에요. 질환 중에서 우리한테 어떤 불편함을 주는 여러 현상들 중에서 어떤 인과적 메커니즘, 하나의 이름으로 인과적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게 되면 질환으로 변화한다면, 자연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적 객관적인 사실 중에 너무나 어떤 생물학적 기능이 효용성 이하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한테 불편함을 일으키고 나한테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질환입니다. 예, 이게 단순하게 질환과 질병 그리고 질병과 질환 이 두 어떤 순서가 장소가 바뀌었다. 질환이 있고 질병이라는 것이 질환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질병이라는 것의 부분 집합으로 질환이다라는 이런 단순한 어떤 위치 변화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규범주의와 자연주의라는 것은 그림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규범주의에서 얘기하는 질환과 질병, 여기에는 분명히 고통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연주의가 얘기하는 질병과 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통이라는 요소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연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통계적으로 계산되어 있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이 있을 뿐이라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고통으로부터 출발해서 설명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규범주의에서 자연주의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단순히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이 제거되고 고통이 제거된다는 것은 내가 개인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현재 과학화된 의학에서 문제시되는 인간소외의 문제예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이런 측정된 어떤 수치만 보는 거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있지 않고 그 수치화된 숫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여기 규범주의와 자연주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고통이 제거되고 내가 제거되고 인간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추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질을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객관화시켜 수로 바꿔버린 거죠. 질의 양화라고 해갖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공간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는 의학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작점이 고통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잃어버리면 의학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원에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 의사가 수치만 보고 뭔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주의 입장에서 질병과 질환 이 구분만 가지고선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러 첨단 장비를 통해서 측정한 여러 결과들이 있고 그것이 수치화돼서 남아있는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만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연관될 수 있는 인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사실 이것이 이런 객관화시키는 것이 지성적인 것, 지성의 방향으로 진화해온 인간의 근본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객관화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이 객관적으로 진단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 과정에서도 질환이 질병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추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하나의 구체적인 고통을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원리, 인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이미 어떤 일반화의 과정, 추상화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것이 인간 소외, 분명히 어떤 추상의 문제지만 이 일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적 성향이고 이 성향에 의해서 인간이 발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의학은 고통으로부터 시작됐고 여전히 고통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불편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상화를 통해서 어떤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시켰을 때 예측하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들이 자기 삶을 속아내고 하늘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있고 신음소리도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병들어 있어요. 병든 것을 우리 시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병들었구나, 아프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시인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시 속에서 얘기되는 거 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히려 아픔이에요. 다만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죠. 병명이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아팠지만 아무도 병들지 않았다가 사실 시가 하고자 했던 진정한 얘기일 수 있어요.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시 속에서 아픔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병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의 제목이 그날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그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규정되지 않은 날이에요. 이 그날이라는 시 제목에서 시인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느낀 걸 뭐라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달라. 그날에 멈춰있지 말고 어떤 날이라고. 오늘은 무슨 날.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그걸 다 그냥 지나보냅니다. 쳐다보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밖으로만 향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것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식은 시가 될 수도 있고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철학적 논문이 될 수도 있어요.